안녕하세요. IM 선교의 교육선교사 모세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TCS 국제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의 실제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IM 선교에서 교육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수 TCS 국제학교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CBUP를 몇 주차 해 오시면서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습득하시고 배우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이론적인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 강의를 보고 많이 느끼시고 도전도 되시고 그리고 할 수 있구나,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먼저 TCS 국제학교는 IM 선교의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IM 선교의 비전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처럼 저희는 선교 완성을 위하여 아이들을 선교사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을 부를 때도 학생 선교사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저희 TCS 국제학교는 이름이 국제학교이고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학교보다 다른 기독교 학교보다 조금 더 신앙을 잘 가르치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영어도 잘 가르치고 미국에 있는 명문대를 보내게 한다든지 서울에 있는 스카이데이를 보내게 하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 그리스도인이 전 인격, 전 인생, 전 방향 선교사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TCS 국제학교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세상에 적당히 걸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 라고 결심을 하고 졸업하는 그런 학생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트리플 스쿨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하루 일정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끝날 때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서는 그 트리플 스쿨이 녹아져가게 커리큘럼도 짜고 계속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그런 마인드가 심겨지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트리플 스쿨 아시죠? 첫 번째 이제 복음 스쿨, 그리고 제자 스쿨, 그리고 소명 스쿨을 통해서 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제자 스쿨에서는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소명 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이 리더십을 키우게 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저희는 하느냐? 첫 번째로 멘토링 교육을 통해서, 멘토링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론을 통해서 배워오셨던 것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TCS 국제학교의 시간표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모든 TCS 국제학교들이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변치 말아야 되는 것은 이제 트리플 스쿨 교육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SOT 커리큘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어떤 지역의 특성상, 그리고 이제 학교의 특성상 조금씩 어떤 재능 기부를 받아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CBUP 여러분들이 본인 교회나 이런 곳에 학교를 하시고자 하시면 이제 주변에 이제 그렇게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과 계속 상의를 하면서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능 기부를 하는 모든 분들도 이 트리플 스쿨 정신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이제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표를 보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아침 등교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수는 기숙형이 아니라 통학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8시 40분에 등교를 합니다. 그럼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오프닝 엑서사이즈라는 아침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 아침 조회 시간에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찬양과 기도, 그리고 크리스천 플래그에 대한 선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IM 5대 강령에 대한 선서를 매일매일 아침에 선포함으로써 아이들이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오프닝 엑서사이즈가 끝나게 되면 아이들은 신앙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트리플 스쿨이라는 신앙 교육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은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신앙 훈련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트리플 스쿨 시간이 저희 학교 TCS 국제학교의 가장 중요한 메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시간에 소그룹별로 5명이나 6명이 한 팀이 되어서 먼저 책을 읽고, 트리플 스쿨에 대한 책을 읽고, 그리고 같이 토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리딩하는 선생님들이 좀 잡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리플 스쿨 시간 이후에는 SOT 커리큘럼의 이제 패스워크 시간이 4시간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그 4시간 플러스 1시간에서 중간중간 미니 클래스로 스피킹 부분을 또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 SOT 커리큘럼 이 교재를 저희가 채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장 먼저 아이들이 성경에 기반된 그런 교재라는 것이죠. 저희가 대안학교를 하면서 10년 동안 대안학교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에 대한 내용 자체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어차피 가르쳐야 되는 그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SOT라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세계에서 2만여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그 SOT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주도 학습 때문에 저희는 SOT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SOT 커리큘럼이 끝나게 되면 독서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지게 됩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학적 속도법이라는 속도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책을 읽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1년 정도 훈련을 통해서 하루에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한 권을 읽게 하고, 그리고 독후감까지 작성을 하게 하고 본인들이 에세이를 쓰게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나가고 있고, 광주 TCS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슬로우 리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독서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TCS 국제학교를 여시는 분들은 우리 학교에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런 이제 속도 훈련으로, 아니면 이런 독서 훈련으로 하길 원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가 본부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역에 맞춰진 재능 기부의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의 일정은 한 5시에서 6시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저녁을 먹은 후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 이제 진행이 돼요. 기숙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5시에 모든 일정, 5시 반에서 6시에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저녁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하고 싶은 학생들이 남아서 이제 동아리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카리나로 섬겨주셔서 오카리나를 배우는 학생이 있고요. 또 수학을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또 그 부분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워크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또 패스워크를 하는 시간도 있고, 또 악기를 연습하고 싶은 학생들은 또 악기를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본적인 정규 일정은 통학형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 정도에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수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초등학생들은 일찍 가고 그런 것 없이 같은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정 가운데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멘토링 훈련과,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훈련과, 그리고 독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멘토링 훈련은 끊임없이 1대1로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아이들에게 맞춰진 그런 교육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TCS 국제학교는 대규모의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50명에서 70명 정도를 정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과 1대1로 수시로 접근해서 대화하고 상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절대 30명, 40명, 50명을 모아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훨씬 더 힘이 들고 무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시스템을 사용을 하냐면, 교사가 메인 쪽으로 있지만,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그 밑에 있는 리더층들을 먼저 훈련시키고, 그 리더층들이 그 밑에 있는 부리더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리 팀원들이죠. 팀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10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10명의 학생을 저희는 한국 선교사님 2분, 그리고 외국 선교사님 2분이 그때 계셨는데, 이 4명이서 10명을 케어하다 보니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제 케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이 10명의 학생들이 잘 리더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40명의 학생이 이제 2020년 3월에 시작을 하는데, 이 40명의 학생들을
커버할 때 어떤 교사의 부족이나 이런 것 없이 우리 리더층들이, 그러니까 학생 선교사의 그 장들이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처음 시작할 때 한 10명의 학생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1대1로 상담하고 또 훈련시키고 깊이 있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6개월, 1년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 학생들은 거의 선생급의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목표로 가다 보면 저희가 50명이 됐을 때, 70명이 됐을 때도 계속해서 그 리더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리더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아이들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한 반의 학생이 25명, 30명 이 정도에 있고 한 명의 선생님이 담당을 하죠. 그 한 명의 선생님이 30명의 학생들과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명의 선생님이더라도 이 한 명의 선생님들이 리더급들을 한 5명 정도의 리더급들을 먼저 상담하고 훈련시켜서 그 리더급들이 그 밑에 있는 리더급들을 훈련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든 아이들이 이 멘토링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죠. 멘토링 시스템이에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모든 이제 훈련 과정 가운데서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에는 모두 다 자기 주도 학습으로 사용을 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SOT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SOT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그거는 따로 이제 SOT 커리큘럼의 그 파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본인이 어느 정도 배움이 가능한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아가는 그런 방식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 모든 아이들은 다 리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M 선교에서는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바로 리더의 자유로 세우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TCS 국제학교 학생들이 학기 중에 3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본인들의 기량과 실력을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 저희는 항상 캠프를 하게 됩니다. 캠프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이렇게 좋은 교육을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신입생 모집을 위한 것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국제학교 학생들의 리더십 훈련으로도 저희는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프가 진행이 되면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선생님들이 했던 역할을 누가 담당하게 되냐면 학생 선교사님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캠프 간사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리더층들, 학생들 중에서 간사를 지원할 캠프 동안에 섬기는 그런 간사를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선생님의 역할을 하게 담당을 하죠. 여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월 달에 이제 대구 캠프를 섬기게 되었는데, 이 대구 캠프를 섬길 때에 저희 학교에 이제 상위에 있는 그런 리더층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말씀도 이 학생 간사들이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영어적인 부분도 학생 간사들이 가르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아이들이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배웠던 부분을 가르치게 되다 보니 훨씬 더 책임감과 막중한 임무가 뛰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또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들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런 기회들을 능력이 있는 사람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그런 자리에 섰을 때 더욱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월 달에 대구 캠프를 섬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여수 캠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저희 학생들은 더욱더 많은 기량들이 향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선교회의 꽃은 캠프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캠프 가운데서의 꽃은 또 한다살 캠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이들이 이 한 학기 동안에 했던 그런 커리큘럼을 엑기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3주 캠프
복제소 캠프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복제소 3주 캠프를 압축해 놓은 것이 뭐냐면 이 한다살 3일 캠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캠프마다의 리더로 서게 되고요. 그 리더 가운데에서 아이들은 스스로가 준비하고 스스로가 기획하고 또 스스로가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대구 캠프를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저는 이제 디렉터로 이제 섬겼고 IM 선교회의 이제 자이온 선교사님이 대구 캠프의 총 리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이온 선교사님 밑으로 저희 학생 선교사 4분이 선교사 선생님의 역할로 아이들을 이제 통솔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의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대구 쪽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 목사님과 1박 2일 동안 같이 있는 가운데 의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제 의 목사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 의 목사님이 가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제 캠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 의 목사님이 그럼 누가 캠프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지금 저희는 학생들이 다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신앙훈련부터 시작해서 영어훈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부분, 점호하는 부분, 청소하는 부분, 모든 찬양하는 부분 모든 파트를 학생들이 진행을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 이 의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런 시스템은 하버드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렇게 아이들이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만 리더십이 향상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그런 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TCS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정말 많은 그런 리더십을 또 기를 수 있고 또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의 학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TCS 국제학교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TCS 국제학교가 여러 군데의 학교가 있다 보니 이 지역만 달랐지 같은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는 이제 UC 계열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UC 버클리, UC 데이비스, UCLA, UC 샌디에이고 이렇게 9개의 UC 계열의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다 UC 학교입니다. 뭐냐면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예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데이비스라는 지역에 있는 거고, 그리고 LA라는 지역에 있는 거고, 샌디에이고라는 그 지역에 있을 뿐이지 다 같은 학교이죠. 마찬가지로 저희 TCS 국제학교도 모든 TCS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는 다 같은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역마다 이제 퍼져 있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절대 대규모의 학교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대규모의 학교로 만든 많은 기존 그런 대안학교들이 초심을 잃고 좀 변질되는 그런 방향성을 많이 봤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대안학교들도 처음에 그런 목적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떤 상황상 그렇게 재정이 많이 들다 보니 그렇게 이제 쉽게 초심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심은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초심은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TCS 국제학교가 전국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학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될 텐데, 철저하게 저희는 이 트리플 스쿨이라는 그런 정신 아래에서 이 학교가 진행이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에 당연히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되다 보면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중심을 가지고 그 기준을 잡고 우리가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분의 하는 말과 저분의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몇 년이 흘러가게 되면 그냥 기존과 동일한 그런 학교로 전락을 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TCS 국제학교가 정말 지금의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렇게 CBUP를 하시면서 이수하시고 학교를 이제 오픈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몫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지금까지의 TCS 국제학교는 저희 IM 선교회 선교사님들의 통제하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CBUP를 통해서 이렇게 오픈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CBUP라는 어떤 강의를 듣고서 어떤 라이센스를 따고서 그냥 한번 오픈해보자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정말 그것은 최악의 그런 학교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개혁주의 정신을 따르는, 그리고 철저하게 복음을 외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런 학교를 원하고 그런 학생들을 원하는 것이,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원리로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원리로 갖다 들이대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끝이 다른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멋진 종으로서 이 학교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TCS 국제학교를 통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 조회부터 트리플스쿨, 그리고 SOT 패스워크, 그 다음에 독서,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생활적인 부분, 이런 신앙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이 아이들이 이 학교를 5년 후에 10년 후에 졸업했을 때가 너무나 기대가 돼요. 왜냐면 다른 이야기를 아이들은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하게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들려주어도 아이들은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은 너무나 자극적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향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철저하게 세상 것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원칙을 배우고 성장한 아이들은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들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아이들을 만들지 않길 기대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멋진 군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한국 땅에서도 저희가 꿈꾸는 것은 이 한국 땅에 300개의 TCS 국제학교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50명의 학생들이 300개 학교에서 배출이 된다면 15,000명의 학생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세상을 주름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무너져가는 한국 기독교 현실 가운데서 한국 교회의 대안인 이 TCS 국제학교, 하나님의 멋진 일 위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